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의 투머치 풋볼 TMF 2부 시간입니다. 이번 2부에는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코리안 리거들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코리안 리거들이 또 독일에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팬들의 선수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원투펀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백진삼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제품인 백진삼 저희 원투펀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리안 리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리거가 굉장히 많은데, 마인츠에 있던 뭐 이재성, 홍현석 있고, 김민재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고, 네, 그렇죠. 뭐 2부에 있는 뭐 이현주 선수도 있고, 그리고 정우영 선수도 있고,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위를 좀 볼 텐데, 바이언, 마인츠, 브레멘, 우니온까지 일단 한국인 선수들이 있는 팀들이에요. 네, 15라운드가 아직 그 절반이 지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겨울 휴식기가 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휴식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이제 12일경에 이제 후반기가 개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반기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이언 같은 경우는 11승 3무 1패 승점 36점으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죠. 뭐 레버쿠젠이 최근에 무섭게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바이언도 사실 마인츠전 패하지 않았으면은 무패였었고요, 전반기에. 거기다가 골득실 플러스 34로 독보적인 1위를 그 차이를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뭐 팀 득점도 1위, 그리고 팀 최소 실점이기도 하고요. 13골로요. 그러면서 바이언은 그래도 현재는 순항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이재성과 홍현석의 마인츠가 돌풍이죠. 5등까지 올라왔어요. 뭐 이거는 저희가 1부 때 얘기를 드렸지만요. 거기다가 이제 골득실도 4위예요. 그러니까요. 4위 라이프치히보다 더 좋아요. 야.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우영 선수의 우니온 베를린이 초반에는 조금 좋았는데 결국 공격력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현재는 12위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일단 바이언의 김민재 선수인데 뭐 정말 바이언과 더불어서 이번 시즌은 다시 유럽 최고 수비수로 돌아온 김민재 선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콤파니 감독의 미들맨이죠. 네. 콤파니 감독이 절대 빼지 않는 한 4명 정도의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부상만 아니라면은 김민재, 우파메카노, 키미, 그리고 케인. 무시할라 5명이겠다. 5명까지 해줘야겠네요.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100% 선발 출전, 그 중에 전체 출전 시간의 96%를 소화를 한 거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00% 선발 출전, 그리고 93%의 출전 시간을 소화를 한 거고요. 심지어 사실 포칼에서는 좀 쉬게 해도 될 텐데. 원래는 좀 쉬게 해주는데 100% 선발 출전, 86%의 출전 시간을 기록을 한 겁니다. 김민재에게 이번 시즌 교체 출전이란 없습니다. 공식 대회 출전 시간도 그러니까 뭐 24경기 전 경기 선발 출전했고 키미와 딱 둘만인 거죠. 두 김씨가 민행 김씨와 통영 김씨. 그러면서 이제 출전 시간은 키미가 2160분. 키미는 그냥 전 경기 풀타임입니다. 안 쉽니다. 김민재가 이제 2035분으로 두 선수만 2000분 이상을 뛴 겁니다. 그러네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오픈 플레이, 그러니까 그 세트피스 제외한 오픈 플레이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94.19%로 요나단 타, 이제 우파메카노에 이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교한 패스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패스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90분당 패스 숫자가 99.4회로 키미 105.7회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패스를 시도하지만은 성공률이 매우 좋다라는 거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백패스를 돌리면서 패스 성공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김민재 선수는 90분당 전진 패스 횟수도 43.86회로 유럽 5대 리그 1위입니다. 이거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만한 기록입니다.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횟수도 179회로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 센터백들 중에서 1위예요. 파이널 서드로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중요한 패스 많이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에도 패스 성공률이 3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거죠. 여기에 더해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공중볼 획득 횟수도 55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5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공중볼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김민재 선수가 이거는 어떤 지표냐면요. CIES라고 이제 피파 산하의 이제 연구 단체에서 올린 건데 공중볼 포인트를 한 거예요. 네.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중볼 획득과 공중볼 승률을 이걸 나눠서 나오게 되는 포인트인 건데 여기서도 김민재 선수가 89점으로 67개 리그 중에서 네.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센터백들 중에서. 경합 승리 횟수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142회로 공동 16입니다. 네. 뭐 경합 승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격수들도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왜냐면 이제 드리블로 뚫고 가는 것들이 있고 이제 미드필더도 많이 부딪히지만은 어쨌건 센터백 같은 경우는 이제 경합할 때 승리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선수들 중에서 분데스리가에서 경기당 클리어링 횟수 2.5회로 최다고요. 경기당 가로채기 횟수 1.3회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고요. 경기당 패스 횟수가 97.5회로 두 번째로 많은데 이거는 뭐 아까도 확인했다시피 그러니까요. 분데스리가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거죠. 네. 롱 패스 횟수도 3.6회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네. 이건 이제 데이터 NBA에서 이제 그 다양한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긴 거거든요. 분데스리가 센터백들 중에서 김민재 선수가 92.5 가장 높은 점수고요. 네. CIES에서는 이번 시즌 전 세계 리그 센터백들 중에서 김민재 선수가 91.1점으로 1위고요. 저렇게 이 지표로 그대로 가면은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의 베스트 11에 좀 들만한 기록이다라는 것이 좀 증명될 만한 상황들입니다. 이재성 선수는 저희가 뭐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잘하고 있고요. 네. 뭐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는 조금 최근 경기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이번 시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전체 선발 출전 경기 비율 중에 이재성 선수는 93%를 선발 출전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전체 출전 시간 중에 88%의 출전 시간을 기록을 한 거고요. 이재성 선수가 사실 저게 93%가 나온 게 한 경기 빠진 거거든요. 선발에서. 네네. 그 한 경기가 이제 부상으로 아우크스부르크전에 빠졌죠. 허벅지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한 경기 빠지고는 전 경기 선발 출전인 거예요. 네.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이재성 선수가 A매치 갔다 오면은 교체 출전했었는데 이제는 A매치 갔다 와서도 선발 출전을 시킬 나오죠. 정도로 예. 예, 중용되고 있는데 근데 현재 그 이재성 선수의 출전 시간이 팀 내에서 6번째로 많거든요. 근데 나이는 팀 내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벨 다음으로 32살로 2번째로 많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예, 중용되고 있다. 혹사당하고 있다. 이재성 선수가 현재 5골 넣고 있는데 이거는 팀 내 득점 공동 2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팀 내 도움 공동 3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재성 선수가 14경기 만에 그러니까 뭐 15라운드가 지난 가운데 14경기 만에 5골 2도움인 건데 만약에 34경기로 환산하면은 예. 12골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추세대로면은 두 자릿수 골을 노려볼 수 있는데 이재성 선수가 이제 독일 무대 진출하고 나서 단일 시즌 최다골이 2019-20 시즌에 9골이었어요.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는 2022-23 시즌에 7골 넣었었거든요. 분데스리가 단일 시즌 최다골은 이번 시즌 확실하게 넘을 가능성이 높고 네. 유력하고 이거는 뭐 시간 초읽기라고 할 수 있고 그쵸. 홀슈타인 킬 시절 기록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재성 선수 정말 많이 뛰어요. 진짜 이재성 많이 뛰죠. 선수가 대부분의 경기에선 교체 아웃이 되거든요. 예. 이재성 선수가 쉬지 않고 뛰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뛰면은 교체 아웃이 되는 건데 한 70분에서 80분 사이에 교체 아웃이 되죠. 그럼에도 달리기 횟수가 1141회로 분데스리가 8위입니다. 그렇게 매경기 풀타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이재성 선수가 최근 들어서 헤더에 눈을 떴죠. 머리 잘 쓰죠. 그래서 뭐 이번 시즌에도 벌써 헤더골이 2골인 건데요. 5골 중에. 그러다 보니 이재성 선수가 분데스리가 윙어들 중에서 헤더골 1위, 공중볼 경합 1위, 그리고 드리블 성공률 2위, 수비 경합 성공률 2위,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횟수 3위, 가로채기 3위,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바이에른 뮌헨전 2골까지.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좀 국뽕이 올라올 만한 이 이재성 선수의 스탯입니다. 예. 여기에 더해 이제 뭐 롱패스 성공률도 윙어들 중에서는 3위고요. 여기 이거 그러네요. 다양한 지표들이
다 상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예 이제 이건 바이언전 끝나고 올라온 기사인 건데요. 네. 마인츠의 한국인 미드필더 마법사는 누구인가? 그는 이재성. 누구인가? 예. 이렇게 분석 칼럼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팬들은 이재성 선수를 대부분 다 좋아하고 많이 아시지만 분데스리가에서는 이제 뭐 활약한 지 3, 4년? 이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좀 조명해 주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소속팀 동료죠. 홍현석 네. 선수.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금은 현재 상황이 좋지는 못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총 출전 시간에 이제 분데스리가의 그 선발 비율 29%고 그리고 출전 비율은 2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석 선수 이적해 오자마자 이거 오자마자였거든요. 그러고 3일 만의 경기였네, 이틀 만의 경기였어요. 맞아요. 예. 바로 선발 출전해가지고 놀랐어요, 진짜. 예. 그래서 슈투트가르트전에서도 3대3 무승부에 있어서의 뭐 기점이 되는 패스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브레멘전에도 선발 출전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는 시즌 데뷔 도움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5라운드부터 조금은 선발에서 밀려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갈수록 조금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레벨한테 조금 밀려난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재성, 홍현석이 동시에 2선에 배치가 됐었는데 레벨이 나오고 이제 레벨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쟁에서는 조금 밀려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홍현석 선수한테 후반기 첫 경기인 보움전에는 조금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이제 아미리가 20분 만에 퇴장을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일단은 그 마인츠가 공격 자원을 하나 빼고 미드필더를 투입한 게 아니라 이재성과 레벨을 동시에 내리면서 5-3-1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네. 이재성이 이제 그 76분경에 교체 아웃 될 때 그때 솔직히 말하면은 미드필더 자원을 넣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은 홍현석 선수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홍현석 선수한테 이제 조금은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시켰는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에서 산호와 이제 아미리를 제외하면은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음 보움전에서는 홍현석 선수가 2선으로 나오고 이재성 선수가 밑으로 나오건 그래도 되죠. 아니면 홍현석 선수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재성 선수가 2선에 그대로 나오고 원래 자리로.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다 가능해요. 홍현석 선수가 사실 그런 2선과 3선을 다 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아미리 같은 경우는 현재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에스턴 빌라 이적설이 저 이제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의 계정인 거거든요. CF 바이언이 어쨌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이언 공신력에 있어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플레텐버그 같은 경우는 브루카르트의 프랑크푸르트 이적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물론 브루카르트는 이번 시즌까지는 뛰고 가더라도 여름에 갈 거라고 얘기하긴 했지만은 그러면은 홍현석 선수한테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정우영 선수입니다. 뭐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슈투트가르트 기록까지 있어서 그런 거지 우니온 와서는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64%의 선발 출전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출전 시간은 58%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득점 참여율이 23%로 상당히 높아요. 그럼요. 이거는 왜냐 우니온이 득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요.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이제 팀 사정에 따라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이제 오른쪽 윙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11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 못 나오고 있다가 이적하자마자 이게 이적하고 바로 다음날 경기였죠. 맞아요. 장크트 파울리전에서는 교체 투입돼서 1분을 소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라이프치히전에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21분을 소화한 다음에는 제가 빨간 박스를 친 게 선발 출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A매치 휴식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선발 출전했어요. 교체 출전한 거는 다 A매치 때문에 아시아를 갔다 오고 그러고 이제 교체 출전한 거 그러니까 팀 배려 차원에서 그런 거지. 그 외에는 선발 출전을 하다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 때 이 보움전에 정우영 선수가 머리를 다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르더 브레멘전에 빠졌고 사실 그 보험 전까지 정우영 선수가 뭐 팀은 패했지만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다시 기록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좀 상승세를 끌어올렸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보험전 부상이 조금
정우영 선수 응원할 팬들에게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출전 시간도 728분으로 팀 내에서 9위인 건데 이게 처음에 이제 뭐 이적해 온 것도 있고 네. 교체 출전 처음에 했던 것도 있고 그런 거 감안하면은 사실 팀 내에서 거의 5번째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도 그러네요. 무방하죠. 예. 첫 3경기 제외하면은 운이온이 골이 너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정우영 선수가 2골로 팀 내 득점 공동 2위고요. 또 이제 1도움으로 팀 내 도움 공동 4위입니다. 네, 팀 내 최다골이 사실 3골밖에 없다는 것은 운이온에게 굉장히 좀 아쉬운 네. 소식이죠. 사실 정우영 선수가 1골 1도움만 기록하면은 팀 내 최다골 최다도움이에요. 예. 예. 특히 이제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 가담 굉장히 열심히 활동량 하잖아요. 좋죠. 예, 그러면서 가로채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내려와서 수비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공수 전반에 걸쳐서 그래도 팀 내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빌트지에서 운이온이 현재 슈투트가르트에서 임대 영입인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영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임대에 비밀 조항이 있대요. 완전 이적 조항이 있는데 이제 700만 유로를 지불을 하면 완전 영입이 가능한데 운이온 입장에서 700만 유로가 조금 센 금액이거든요. 예, 운이온은 조금 가난한 팀입니다. 여기가 민중의 팀이거든요. 네네. 공장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이 피 흘려가면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구장 만들고 한 팀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여기 그 단장이 슈투트가르트 그 레전드 출신인 헬트기 때문에 뭐 그런 관계를 활용해서 조금 이적료를 깎아서 영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일단 처음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이제 여름에 운이온 간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은 그래도 좀 좋은 정우영이 뛸 수 있기에 괜찮은 환경으로 잘 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또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전반기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올라서려면은 공격 포인트. 예, 그러니까 사실 약팀들에서 쓰기에는 정말 활용도가 좋은 선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수비라던가 이런 헌신적인 그렇죠.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팀들이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유럽 대항전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공격수한테 공격 포인트를 바라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이온의 안 좋은 부분을 저희가 좀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예, 운이온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그래도 강점은 바로 수비죠. 실점 같은 경우는 19실점으로 바이언에 이어서 최소 실점 공동 2위입니다. 수비력은 좋아요. 예, 수비력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기대 실점도 20.16골로 최소 기대 실점 3위입니다. 네. 하지만입니다. 예, 득점입니다. 예. 예, 14득점으로 최소 득점 3위. 강등권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득점만 더했으면은 사실 유럽 대항전 권역을 노려볼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기대 득점도 18.54골로 4위. 기대 득점은 그래도 19골은 넣을 수 있어요. 기대 득점보다도 실제 득점이 더 떨어지는 그 결정력이 안 정말 좋다는 안 거죠. 예, 네. 기대 득점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실제 득점은 더 떨어진다. 근데 사실 이 기대 득점만큼만 지금 골을 넣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킬 정도는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역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운이온은 이 공격력이 문제고 현재 좀 수비력을 버티고 있는데 그 중심에 또 이제 정우영 선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우영 선수의 좀 공격 포인트를 많이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분데스리가 한번 2로 가볼까요? 예, 이현주 선수가 있죠. 예.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는 바이언 유스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지난 시즌은 베엠 비스바덴에서 임대로 뛰었고 이번 시즌은 하노버. 그러니까 같은 2부 리가 하더라도 베엠 비스바덴은 사실 3부 리그에 주로 있다가 2부 리그로 승격했던 팀이라면은 하노버는 원래 분데스리가에 오랜 기간 그렇죠. 있었던 예, 나름 그래도 좋은 팀이죠. 더 좋은 팀으로 임대를 갔는데 현재 뭐 선발 출전 비율이 76%고 출전 비율도 63%로 상당히 그래도 중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윙으로 주로 나오고 있지만은 뭐 왼쪽 윙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른쪽 윙에서 한 골, 그리고 왼쪽 윙에서 한 골, 그리고 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한 골을 넣고 있습니다. 사실 첫 두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왜냐면 하노버가 그러니까 프리시즌에 3-4-2-1 포메이션을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선의 한 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현주 선수의 자리가 떨어졌었는데요. 그 얘기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4-2-3-1로 전환을 하면서 이현주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2선 한 자리가 더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회를 얻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나오는 경기에선 전부 다 선발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아예 나오지 않거나 이현주 선수는 선발로 나오거나. 예, 4경기가 선발이 아니었던 거였죠. 네. 근데 하노버가 사실 그러니까 너무 이번 시즌 전술 변화가 심해요.
5개가 있네요. 예, 네. 5가지의 전술을 돌아가면서 썼거든요. 4-4-2 썼다가 3-4-2-1 썼다가 4-2-2 썼다가 또 이제 4-4-1-2 썼다가 3-4-2-1-2 썼다가 네. 게임에서도 저렇게 하면은 이제 선수들이 적응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데 그 와중에 이현수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13경기에서 3골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 시즌 베엔 비스바덴에서 4골을 기록했었는데 이거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사실 베엔 비스바덴에서도 잘했었어요. 잘하다가 이제 부상당하면서 올림픽 예선에도 못 갔었잖아요. 이현주 선수가. 그게 조금 아쉬웠었지. 하지만 이번 시즌 후반기 부상 없이 간다면은 충분히 지난 시즌보다 좋은 모습 보여줄 걸로 보이고요. 3골로 팀 내에서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노버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하노버가 현재 그 팀 순위가 7위인데 사실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최근 6경기에서 1승 2무 3패. 많이 말아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7위까지 내려갔는데 그래도 아직 1위와의 승점 차가 4점밖에 나지 않아요. 사실 후반기에 다시 반등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노버가 분데스리가 승격도 가능하고 그러면 바이에른 입장에서 분데스리가로 한 시즌 더 이제 하노버로 임대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도 경쟁력을 보여주면은 그럼 바이에른에서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하노버 같은 경우는 수비력은 짱입니다. 일단 실점이 17실점으로 최소 실점 팀. 거기다가 기대 실점이 22.08골로 3위인데 이건 이제 그 골키퍼. 과거 독일 대표팀 골키퍼였던 칠러가 있어서 칠러가 미친 듯이 5골 가까이를 막아주고 있는 거죠. 승점을 벌어다주는 골키퍼죠. 다만 이제 하노버의 문제도 아이고. 우니온과 마찬가지로 득점입니다. 아이고네요, 진짜. 7위잖아요. 7위인데 팀 득점이 22골로 최소 득점 5위예요. 더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가 기대 득점도 24.62골로 5위고요. 이현주 선수도 조금 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야 되고 하노버의 다른 선수들도 조금 더 득점력이 올라올 필요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노버 역시도 이제 뭐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이 사실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전개도 좀 부족하기도 할 뿐더러 결정력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말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최근 경기력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저희가 분데스리가에 있는 뭐 김민재 그리고 이재성, 홍현석, 정우영 선수 포함해서 분데스리가 2에 있는 이현주 선수까지 이제 독일에서 뛰고 있는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홍현석 선수가 이제 좀 많은 기회를 못 받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이번 시즌 정말 좋은 페이스를 다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후반기 더 분발해 준다면은 그러면 팀 성적도 더 좋게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뭐 마인츠 같은 경우는 유럽 대항전에 충분히 갈 수 있고 하노버도 승격 가능하고 그리고 바이언도 지난 시즌 놓쳤던 분데스리가 대권을 넘어서 챔피언스리그 대권에도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다들 더 좋은 모습 보여줘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투펀치 TMF에서도 이렇게 또 독일에서 멀리 고생하고 있는 분데스리가 선수들 그리고 코리안 리거 선수들 활약상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2024년 저희가 마지막 촬영이잖아요.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2025년에 또 새롭게 또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미리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